안녕하십니까. 신천식의 이슈 토론입니다. 대전 충청의 오늘과 내일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런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나오신 분 소개 한번 해주시죠. 자기소개가 원칙입니다. 대전광역시 기획관리실장 조소연입니다. 이렇게 출연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대전발전연구원의 기획조정실장 장창수입니다. 오늘 기주한 자리 함께해서 반갑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행정부시장 직무 대행을 하고 계신 거죠? 예, 좀 한 달 반 정도. 당초 기대하지 않았던 승진 영전이 아니라 승진하신 거죠? 그러면? 아닙니다. 직무 대행은 승진은 아니고. 그렇습니까? 예. 우리 장창수 원장님도 직무대행이시니까 호칭은 원장님으로 하고 또 실장님으로 그런 거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시의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우선 실장님이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원장님이 한 말씀 해주시죠. 대전시에 대한 어떤 그 평가는 그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만은 그 가장 공적인 평가를 친다면 정보무 평가에 의한 자치단체 합동평가가 있을 겁니다. 이 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대전시가 특광역시 중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매년 한 3년 정도 계속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만큼 살기 좋고 좋은 시정을 펼치고 있다는 어떤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또 그 조사에 어떤 그 언론기관의 조사에 의하면은 시민 만족도가 가장 높은 도시로 좀 뽑힌 바가 있고요. 또 작년에 평가한 것에 따르면 또 어린이가 가장 안전한 도시 이쪽으로 대전이 좀 뽑힌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그 일반적인 평가와 달리 좀 더 세부화 시켜서 좀 수학 분석 같은 걸 또 해볼 수도 있는데 대전 같은 경우는 그 가장 원주민이 한 40%에 못 미치는 포용 도시 또 과학의 도시 이런 그 강점이 있고 또 약점으로는 다만 좀 제조업 분야가 좀 취약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회 요인으로는 최근에 이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가장 정부에서 먼저 설치된 바가 있는데 어떤 그 창조경제의 어떤 전진기지로서 정부가 적극 삼겠다는 이런 부분에 맞춰서 어떤 그 기회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과학벨트 사업 같은 것도 정해되는 것도 상당한 기회 요인이 되고 그렇지만 위험 요인은 제가 좀 생각해 볼 때 점차 고령화되는 문제라든가 또 하나는 그 세종시라든가 내포시의 어떤 성장 이런 부분이 잠재적 위협 요인이 될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대전시의 현황에 대해서는 대전발전연구원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는 아무래도 강점이나 또 잘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그 미래라고 하는 것은 기회도 되지만 위협도 될 수 있거든요. 어떤 부분을 보완하고 어떤 부분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지 한두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죠. 아까 시장님 말씀하셨지만 대전이 가장 살기 좋은 도시에 1위 선정할 정도로 살기 좋은 고장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그 대전이 갖고 있는 강점이라 할 수 있는 대덕 특구, 연구 역량 강화 이런 것들이 강점할 수 있는데 이런 강점을 좀 최대화시키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아까 약점으로서 제조업뿐만 아니라 또 선도 기업이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런 선도 기업을 좀 육성하는 대전에 여러 가지 기업이 있지만 그 선도 기업을 말할 만한 그런 기업들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도 기업을 좀 육성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아까 그 위험 요인에서 최근에 그 수도권 규제 완화가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이런 규제 완화를 통해서 수도권의 집중 현상이 가속화될 그런 염려가 있는데 우리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저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그 대전시의 그 성장 동력으로서 그 보면 대덕 연구단지와 과학벨트 조성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창출시킬 그런 전략들을 좀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두 분이 대전시의 현재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리신 것 같고 또 미래에 대한 대비 방안도 나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시민들이 생각할 때 가시적으로 대전시의 장거리, 먹거리라든지 그 미래 성장 동력이 안 보인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몰라서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그 체감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비전이나 목표 제시가 미흡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이제 보통 뭐 미래 먹거리 하면은 주로 이제 어떤 좀 기업 유치 뭐 이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뭐 이런 부분도 물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그 도시가 좀 더 살기 좋은 도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도시 이런 걸 만들어가는 게 좀 더 큰 틀에서 접근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대전시는 좀 민선 5기에서 좀 더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게 이제 사회적 자본을 통한 좀 실내 구축, 그다음에 좀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복지 만두래 이런 사업들을 좀 철저하게 펼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잘 실현돼서 좀 체감할 수 있는 그 좀 살기 좋은 도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물론 이제 이런 부분에 더해서 미래의 먹거리 이런 부분으로도 이제 과학벨트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과학벨트 국책 사업인데 이 부분이 좀 잘 전개돼서 대전의 먹거리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고 또 여기 대덕 특구의 장점을 살려서 많은 또 나노 사업이라든가 이런 IT 이런 융복합 사업들이 좀 더 사업화하고 산업화될 수 있도록 그런 기업 유치에도 제가 공장형 기업 그 공장 기업 같은 걸 좀 유치를 해서 뭔가 좀 더 좀 이런 어떤 성장 동력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함께 또 좀 최근에 좀 논의된 부분이긴 한데 구봉지구 개발과 같은 또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통해서 뭔가 좀 더 익사이팅한 대전 이런 부분을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 원장님은 대전에서 오래 생활하셨죠? 네. 예. 뭐 대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전시의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해서 이제 물론 이제 과학도시라고 하는 특성도 있고 국토의 공간적 중심이라는 특성도 있고 이런 특장점을 좀 잘 살릴 수 있어야 시민적인 어떤 공감대도 있고 일단 미래 대전에 살고 싶은 어떤 안심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구체적인 전략이 한두 가지 소개를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대전이 우리 그 전국 볼 때 그 사통팔달의 그런 그 도시 그 도로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이 대전에 접근하는데 한 2시간 이내면 다 접근할 수 있는 아주 그 교통 요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컨벤션 산업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뭐 각 그 회의나 이런 것들을 서울에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서울이나 그 아래 지방에서도 이 대전에서 회의를 좀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실제적으로 대전에서 많이 유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뭐 호텔 같은 것도 좀 많이 기반 시설이 확대되고 있지만 이런 기반 시설을 좀 더 확대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대전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서는 역시 그 대덕 연구단지라든지 대전 과학벨트 이것이 이제 굉장히 앞으로 성장 동력이 있다 봅니다. 이것을 좀 활성화시키는 그런 노력들 그리고 연구단지와 함께 산학연이 함께 연결시키는 네트워크 구축 이런 걸 통해서 대전 지역의 좀 특성을 강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실장님, 대전 같은 경우 과학도시라고 하고 대덕 특구 안에 이제 연구 역량이라고 한다면 거의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연구 성과를 상용화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 이제 그분들이 여기다 바로 터전을 잡기에는 땅이 너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 다른 뭐 행정 지원이라든지 이런 건 또 두 번째 문제고 그 땅 문제가 좀 상당히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 같은데 그런 보관이 좀 있으신가요?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기존의 어떤 그 산업단지, 뭐 평촌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현대화 시킬 필요가 있고요. 또 부족한 어떤 그 산업 용지 부분을 좀 확대하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하소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부분 개발도 하고 또 뭐 추가로 또 좀 대덕 특구 내에 또 사이언스 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치를 해서 뭔가 좀 미래에 좀 기업들을 많이 좀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런 원동력을 좀 확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제가 뭐 집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다른 어떤 경쟁 그 도시에 비해서 좀 취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연구 단지가 갖고 있는 특성들을 최대한 또 좀 홍보하고 또 뭔가 좀 더 가시적인 성과를 내서 유치하는 어떤 전략을 같이 취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외국의 발전 사례가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교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외국의 경우 보면 도시 내에서도 뭐 국가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경제, 사회, 문화적인 이런 어떤
요인 때문에 그런 격차 때문에 갈등과 대립 요인도 있거든요. 뭐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그 도시 안에서 유혈 사태로까지 번져가는 그런 사례도 왕왕 저희가 접할 수 있었는데 대전의 경우 이제 그 어떤 뭐 거기까지는 안 갔지만 그런 싹이 좀 보인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동과 서에 대한 격차, 뭐 교육 격차도 있고 문화 격차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그 여러 가지 모습도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러한 그 격차의 존재는 어떻게 실장님은 인정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뭐 어떤 그 객관적인 데이터가 드러난 바가 있고요. 뭐 예.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뭐 좀 80년대 또 예. 둔산 개발이라든가 엑스포 이런 걸 계기로 해서 동구, 중구 이런 쪽 중심에서 쪽 서구, 유성구로 좀 옮겨온 부분도 있는데 하여간 균형 있게 개발하는 문제는 좀 도시 정책에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저희가 한 26개 사업에 한 1조 6천억 정도 예산을 투입을 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민선 5개요. 예컨대 뭐 좀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충남도청 이전에 따라서 저희가 공동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실은 부지 문제가 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시민대학이라든가 뭐 대전발전연구원 또 이런 유치도 하고 충남도청 내요. 이런 작업을 좀 제가 했습니다만은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좀 가시 성과를 내고 또 은흥정이 또 LED 거리 이런 것들을 좀 제가 최근에도 구축한 바가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좀 크게 좀 펼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동구나 중구 좀 대덕구 약간 소외된 지역에서 여기 서구나 이런 이렇게 이 좀 활성화된 도심처럼 다 이렇게 시가화 전략을 쓰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기존의 어떤 그 주택들을 좀 더 재생하는 쪽이라든가 뭔가 좀 더 지역의 문화라든가 고유 자산들이 좀 숨쉬고 있는 이런 그 합리적인 개발 방식을 취해서 뭔가 좀 역동적인 그런 도시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 신구 도심 간의 격차,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그것을 저희가 그 지역만이 갖는 그 공간만이 갖는 어떤 고유성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게 또 강점으로도 저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원도심에서 최근 들어서 70년대 80년대 영화 촬영 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건 하나의 단적인 사례겠습니다만 이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정책만 성과를 낼 수 있는 건 아니고 다양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이런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이제 저희는 이제 원도심 활성화 얘기를 하는데 그 어떤 그 이제 싱크탱크에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방안 뭐 있다면 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예. 예. 대부분 서구 국가들을 보면 우리 산업화나 도시화가 먼저 된 외국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 이제 동쪽에서 시작해서 서쪽으로 대부분 도시가 중심이 옮겨갑니다. 뭐 아니면 또 북쪽에서 시작해서 남쪽으로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북쪽에서 시작해서 남쪽으로 오고 대전 같은 경우는 아마 이 도시 중심이 동쪽에서 시작해서 서쪽으로 하는 그런 유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한 50년, 100년 후에 이쪽 그 동구 쪽이 그 약화되면서 다시 그 주기적으로 사이클에서 한 100년 정도 되면 다시 동구로 흘러오는 그런 사이클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가에서. 근데 외국의 사례 같은 경우에도 이 무게중심이 올 때 어떤 재개발 이거보다는 그것이 원도심의 어떤 특징을 살리는 도시 재생을 좀 하는 뭐 새로 건물 부수고 짓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어떤 그래서 거기 문화예술의 전당을 만든다든지 문화예술 거리 만든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도시 재생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보면 뭐 하시면 100년, 200년 된 그런 지역들도 아주 귀중한 관광 자원이 되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은 강점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중심 대전도 보면 서구 유성구 쪽으로 갔다가 다시 동구 쪽에 좀 활성화되고 있는 것들이 보이고요. 물론 새로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중구 같은 경우는 그 문화 예술 쪽에 아주 정말 가보고 싶은 그런 지역으로 계속 변화되고 있거든요. 이런 특성을 잘 살린다면 새로 짓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전통을 살리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로서 여기서 아마 각광을 받지 않을까.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좀 구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외국의 실패 사례가 우리한테는 좋은 예. 그 선례나 기회가 될 수도 있어서 우리가 좀 늦게 그 선진국이
겪었던 그런 그 도시의 그 불균형 발전 뭐 이런 사례를 접할 수 있어 다행이긴 합니다만 이제 앞으로 더 좋은 대안이 나와서 원도심 문제 가지고 고민하는 그런 사례가 없기를 그 조속히 없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이제 분야별 역점 과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 디트뉴스하고 대전 충남지방자치학회가 공동으로 6.4 지방선거의 주요 정책 과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 주요 정책 과제 선정의 일환이 또 될 수가 있고요. 이제 주요한 정책 또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시장이 바뀌고 구청장이 바뀐다고 해도 계속 일관성 있게 계속적으로 추진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어떤 부분은 과감히 또 도려내는 그런 정책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뭐 그 분야의 그 전문가들과 또 행정실무가들이 합쳐서 뽑아낸 이런 과제라고 저희가 생각이 돼서 이제 아마 다른 후보들도 이 프로그램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야별 역점 과제는 경제과학, 복지문화, 교통환경, 또 도시균형발전, 행정혁신 이렇게 5개 분야로 나눠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분야별 역점 과제 중에서 가장 또 중요한 것이 먹거리나 미래생존동력인 것 같아서 경제과학 분야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주요 역점 과제로 대전시에서는 생각하고 계신지 실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뭐 앞에서 좀 많이 좀 논의는 된 것 같은데요. 약간 경제 큰 틀에서 보면 고용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용률 70% 목표 달성을 해서 저희가 세대별 뭐 어떤 지역별 특성 있는 전략들 앞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좀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미래 먹거리 관련돼서 과학 그 벨트 사업, 국가 국책 사업을 좀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대전에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그 기초과학연구원이라든가 이런 쪽에 중요한 가속기 이런 걸 설치를 통해서 뭔가 미래 먹거리 창출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부수되는 또 연관 효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차질 없이 좀 추진되게 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박근혜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 창조 경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전진기지로 이제 대덕 특구가 그 충분한 어떤 여건들을 갖고 있거든요. 박사만 해도 10,000명, 연구원 40,000명이라는 그 출연기관이 많이 모이고 있는 특성들을 감안해서 뭔가 창조 경제 이런 부분에 활짝 꽃피울 수 있게끔 제가 이런 부분들을 좀 국가와 손잡고 잘 좀 펼쳐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그 엑스포 공원 재창조 사업 이 부분도 저희가 좀 더 체계화시켜서 좀 추진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어떤 큰 틀에서 좀 사업들을 좀 전개할 생각입니다. 저희 실장님 창조경제 전진기지에 대한 시민적 관심이 상당히 높아요. 예. 이게 국고 지원은 도대체 얼마나 있고 규모는 뭐고 거기서 아웃풋은 뭐가 나오는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밑그림은 아직 없죠?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같이 함께 만들어 가야 하는데 이제 추진 체계가 만들어졌거든요. 전국 최초로 저희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좀 3월달에 좀 개소한 바가 있고, 이 부분은 이제 좀 미창부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좀 더 사업화라든가, 그러니까 이쪽에 어떤 그 헤드쿼터 역할을 하면서 그 지역에 각종 정보가 좀 모여들고 융복합 어떤 경제 원천이 될 수 있는 그런 또 기술 지원 또 정보 교류 센터 이런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부가 사실 모든 걸 다 끌고 갈 수는 없고 민간의 창의성에 기반해서 어떤 그 이런 사업들을 전개해 나가는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경제과학 분야의 그 물론 이제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뭐 맞습니다만은 그 지역에도 나름대로의 싱크탱크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고 그런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을 묶어서 어떤 네트워크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구상안을 대관련에서도 한번 건의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저희들도 한번 건의보다는 고민을 좀 했었는데요. 예. 사실 그 창조 경제는 대전이 이미 오래전부터 그 용어를 사용했고요. 여기에 대한 어떤 개념 정립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사회적 자본하고 창조 경제는 오래전부터. 그래서 타 시도에서 없었던 창조 경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아마 대전이
가장 그 연구단지도 있고 그래서 여건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그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대전에 처음 지난번에 2월달에 처음으로 3월인가요? 여기 청주 대전에다가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센터를 만들고 정부 전체 전국적으로 확대할 텐데 대전의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처음 센터를 설립했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이 대덕연구대 이제 갖고 있는 특징 이런 것들 중앙연구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본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쪽 연구단지의 과학자들과 또 대학 그리고 기업체들이 아마 네트워크 잘 구축되면 가장 성공할 수 있는 모델로 가장 기대를 걸고 이 대전에다 가장 먼저 센터를 설치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 부문의 대전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정책들이 있고 현재 ING 진행형도 있고 앞으로 또 과제도 있을 것 같은데 복지문화 분야의 주요 정책 과제를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복지 관련해서 뭐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이 가장 큰 또 복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게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마을 기업, 협동조합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을 활성화를 해서 사회적 경제라고 저희가 세 개의 부분을 좀 클러스터를 묶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또 이와 함께 이제 사회적 자본 확충도 어떻게 보면은 배려와 소통, 신뢰 또 어떤 기부문화 활성화, 자원봉사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기반 사업을 복지의 어떤 인프라 사업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열심히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지역 일꾼들 좀 이렇게 해서 선도해 나가는 어떤 사업들을 통해서 뭔가 좀 전형적으로 뭔가 좀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쪽으로 좀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고요. 또 잘 알다시피 또 복지의 어떤 그 구체적인 강론에 들어가 보면은 저희가 복지 만두래라는 사업을 통해서 또 민간의 어떤 그 자발적 참여, 민간 부분이 그 지역사회 복지 수혜에서 일정 부분을 또 분담하는 또 대전이 가장 이런 부분이 좀 잘 좀 선도해서 만들어가고 있는데 아마 복지에 좋은 모형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잘 성공시켜서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어떤 계기를 만들고 또 최근에 또 좀 한 2년, 3년 됐죠. 복지재단을 저희가 만들어서 복지의 사례 관리 강화하고 복지의 전문화를 꾀하는 이런 일들을 좀 저희가 좀 전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국가가 선도한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부피를 한 푼도 지원 못 받고 있지만은 그 복지에 대한 어떤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서 뭔가 복지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합리적인 어떤 운영 부분을 꾀나는데 꼭 필수적인 어떤 조직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전국 지자체 중에 광역 레벨에서 보면 한 6개 정도가 좀 현재 복지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도 어떤 그 모험적인 또 복지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장 원장님은 사회복지를 또 전공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복지문화 부분에 대해서는 탁견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이제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중요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서로 신뢰하고 서로 그 믿어주는 그런 사회적 풍토 뭐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사회적 자본의 요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대전의 경우 사회적 자본 확충이라고 하는 것을 중앙정부에서 주장하기 전부터 먼저 깃발을 내걸고 나섰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자본 확충, 심화 뭐 이런 방안이 또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예, 아마 대전이 사회적 자본이라는 용어를 제일 먼저 사용했고요. 이런 것들 관심을 가진 아마 전국 지자체에서 가장 먼저 관심을 가졌던 지역이 아마 이쪽 대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정부의 그 사회복지는 정부의 그 예산 한정된 예산 갖고 이 복지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어떤 공동체 의식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공동체 의식과 배려하고 소통하는 그런 것도 필요한데 이 사회적 자본에 대한 그 가장 기본 개념은 지역 주민들한테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겁니다. 그렇게 지역 공동체 의식을 높여서 정부가 다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지역 주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가장 좋은 방법이 이제 사회적 자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뭐 대표적인 것은 대전에서 하고 있는 이 복지만두래, 뭐 다시도에서 벤치마킹 하고 있는데 이 복지만두래 같은 것도 가장 그 사회적 자본을 잘 실천한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가장 그 문제되는 것이
저출산 이제 고령화 문제인데 대전 같은 경우에 그 이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이제 다양한 정책들을 좀 수립을 하였습니다. 물론 지방 정부보다는 중앙 정부 차원에서 이 저출산에 대한 그 출산을 높이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지만 나름대로 대전에서 그 출산율 높이기 위한 그런 정책들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보다 가장 큰 문제는 저 고령화 문제입니다. 이 고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 거냐. 그 고령화 배분 최근에 그 노인 세대 예비 노년층이라 할 수 있는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그 은퇴를 하게 되는데 이 베이비붐 세대들의 어떤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일자리를 찾아주는 이런 역할들을 좀 지방정부에서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노년층들이 가장 그 기대를 걷는 것들이 아무래도 그 사회 어떤 일자리입니다. 물론 이제 사회적 일자리를 통해서 많은 그 노인 인력들이 참여하지만 아무튼 그 틈새 직종을 좀 만들어서 그 은퇴한 분들이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이런 전략들을 지금부터 충분히 충실하게 마련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이제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 시민들이 살기에 편리한 도시, 안전한 도시 뭐 이런 부분도 중요한 또 정책 과제가 될 것 같은데 이제 접근이나 이동에 편리한 교통 시스템과 예. 또 쾌적한 도시를 위한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특별한 또 내용을 또 규정하고 계신 것 같은데 뭐 그 부분도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예, 교통 문제 지금 대전 같은 경우는 좀 대중교통 분담률이 30% 미만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좀 그 지하철 이런 개념, 철도죠, 도시철도를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추가로 건립을 해서 대중교통 분담률을 높이는 건 중요한 작업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충청권 광역철도가 사실은 도시철도 3호선 역할을 하는데 작년에 이게 국토부에서 여타 사업 신청을 좀 수용을 했고 최근에 그 기재부에서 여타 사업으로 좀 대상 사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올해 말 정도면 여타 결과가 나올 걸로 좀 예상되는데 이게 좀 이게 이제 X축이 이제 결국 또 만들어지는 측면이고요. 여기와 함께 좀 최근에 좀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논의가 되고 있는 그 도시철도 2호선 이 문제도 서클로 해서 이제 이게 하나요 만들어지면은 대중교통 체계의 근간은 또 이렇게 확립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더 관계부처라든가 뭐 정치권과 공조를 통해서 좀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뭐 최근에 또 세종시 개발에 따라서 BRT 저희가 뭐 좀 대전역과 세종시를 연결하는 이런 BRT 도로를 좀 건설 중에 있는데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 유성 연결하는 또 BRT 도로 이런 부분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대중교통 타기 좋은 대중교통이 좀 편리한 도시 만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 교통 부분에서는 좀 보여지고 환경 부분에서는 저희가 역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게 이제 마을공원 뭐 이게 한 100개 정도를 저희가 좀 마련을 해서 좀 설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소규모의 특색 있는 쌈지공원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도심 속에서 이제 이렇게 그 외곽지역까지 가기는 좀 상당히 일상생활 하는데 좀 쉽지 않아서 근교에 좀 일상적으로 좀 체험할 수 있고 갈 수 있는 또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소규모 어떤 마을공원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이 부분을 저희가 모험적으로 좀 앞으로 수행하면서 뭔가 친환경적인 어떤 도시를 만들어가는데 역점을 둘 생각입니다. 단순한 녹지 공간 확보가 아니라 거기 가서 즐기고 뭔가 좀 휴식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공원의 기능을 겸한 공간을 확대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대전의 경우 녹지 공간 확보율이 그 전국 16개 광역시제체 중에서 상위권에 속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예, 대전이 한 50% 넘으니까 예. 상위권에 속합니다. 상위권에 예. 속할 거고 대전 인근의 뭐 식장산이라든지 이쪽에 뭐 그 기숙사라든지 보문산이든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방법 이것들 모색을 좀 해야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도시공원 조성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투리 땅이나 이런 것도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는 또 대전이 갖고 있는 강점 식장산 아까 말씀드린 식장산이나 이런 주변에 큰 공원 산을 이용해서 어떤 그 녹화 사업을 좀 활성화시키는데 최근에 가장 그 시민들이 그 관심 있는 분야가 저희들 조사해 보니까 이 건강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건강 도시에 대한 욕구가 높은데 이 대전이 갖고 있는 강점 이런 산을 잘 이용해서 그 치유의 숲 이런 것들 최근에 관심들이 많은데 그 산림 치유와 같은 치유의 숲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그걸 이용한다면 그 건강도 함께 좀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도시로서 발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대전을 흔히 교통의 요충지, 또 삼남의 관문, 서울에서 전라도, 경상도 갈 때 대전을 거쳐야 됐고, 또 전라도, 경상도에서 서울을 갈 때 대전을 거쳐야 되는 그야말로 교통의 요충지였었는데, 최근 들어 서대전역에 KTX가 안 쓴다고 발표가 나와서 알고 계시죠? 예. 그에 따른 어떤 대책 마련도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새로운 호남 고속철을 만든 노선 자체는 대전 지역이 아니라 좀 난공주를 통해서 이렇게 좀 나가게 되는 이렇게 좀 설계되어 있는데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볼 때 호남 사람들이 한 30% 이상이 또 대전 쪽의 이용자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그 고려를 치고 잘 협의를 해서 좀 일정 횟수는 또 서대전을 좀 경유하게 하는 이런 형태를 제가 좀 강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수원 같은 경우가 이게 KTX가 가끔 이게 몇 회 좀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형태로 제가 고레일 쪽과 협의를 해서 뭔가 좀 가시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문제점으로서 인식은 하고 계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동안 60년대를 거치면서 70년대, 80년대 압축 성장, 고속 성장 그 덕분에 지금 우리가 먹고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개발의 주요 컨셉이 상생, 또 협력, 또 광역권, 균형 발전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제 중점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저희가 벗어날 수 없는 하나의 이제 숙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균형 발전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동서간 원도심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또 대전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충청권이나 뭐 이쪽 더 광범위하게 한다면 전라도와 경상도와의 상생 발전 방안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종합적인 어떤 마스터 플랜이 있으시죠? 어떻습니까? 그건 대전발전연구원에서도 고민을 하고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이제 세종시 특히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이제 성공적으로 건설되려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 충청권의 상생 발전의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주변 지역, 세종시뿐만 아니라 청주시, 공주, 또 이 대전, 충남, 충북을 함께 어우를 수 있는 이런 어떤 연계 방안이 모색돼야 된다 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예전에 세종시를 비롯한 충청권이 상생 협력할 수 있도록 그런 범충청권 지역 생활권 공간에 대한 구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충청권 강역 발전 협의회를 지난번에 우리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있다가 지금 이제 충북으로 지금 금년에 이관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서 함께 고민하고 또 충북에서 또 입장에서 함께 3개 시도가 참여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도 상생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균형발전에서는 우리 실장님도 만만치 않은 생각을 갖고 있을 텐데. 두 가지 질문하신 건데요. 우리 도시 자체의 이제 균형 발전 아까 얘기 좀 했습니다만은 이제 국가기관도 이런 문제를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국토부에서 도시재생법을 좀 만들어서 좀 선도 사업을, 공모 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선화은행동 쪽에 낭만과 추억의 거리 이 공모 사업을 제가 좀 넣어서 공모 사업이 서류 통과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4월 말 정도에 최종 선정이 될 텐데, 이게 좋은 국가와 지방이 함께 만들어가는 또 도시 재생의 좋은 모델 사업을 좀 만들어서 어떤 주민들한테 어떤 균형 발전의 어떤 비전을 좀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지역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런 선도 사업이 성공하면은 사람들이 다시 또 모여들고 뭔가 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는, 너무 또 이렇게 고층화되고 이런 것보다는 또 쾌적한 도시, 저층화된 속에서 이런 또 삶의 또 만족도는 더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시를 만들어가는데 저희가 일정 부분 예산을 좀 많이 좀 더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의 축은 또 지역권과의 어떤 공조, 또 상생 협력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가 전에도 이제 G9이라고 해가지고 인근 지자체 하고 좀 협력 사업을 진행한 바가 있고, 최근에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강조하는 게 지역 행복 생활권이라고 해가지고요. 전에는 이제 큰 광역 단위의 어떤 경제 협력 이런 부분들을 강조했는데, 이런 부분 대신에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 인근 도시 생활형 중심으로 생활권 중심으로, 예, 생활권 중심으로 네. 지역 그 협력 사업을 좀 전개하라는 큰 그 가이드라인이 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이제 인근 지역 주로 이제 뭐 금산이라든가 옥천, 충북에 이런 부분들과 함께 이렇게 좀 더 협력 사업들을 좀 발굴해 볼 생각입니다. 예컨대 이제 로컬 푸드 매장 같은 걸 좀 만들 때 그 대전 물론 대전에도 좀 농업이 좀 있습니다만은 좀 인근 지역에 좀 이렇게 좀 한 50km 이내에 지역에 있던 농산물들을 저희가 좀 그 판매하고 이런 통해서 서로 인근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 전개하는 거라든가 관광 프로그램도 같이 패키지를 묶어서 좀 운영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 전개하면서 상생 발전의 어떤 그 모험적인 사례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저희가 경제, 과학, 복지, 문화, 교통, 환경, 균형 발전 부분에 있어서 주요 정책 과제를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나 정책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추진하고 집행하는 것은 결국 공무원들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저희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그 물적, 인적, 자원 보유나 동원 능력이 민간과는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원들 또 행정 시스템의 어떤 그 변화와 혁신도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해요. 그런 부분은 어떤 그 구상을 갖고 계시나 싶어서. 예, 중요한 부분은 이제 정권이 교체돼 가면은 좀 정권의 어떤 큰 그 빅 이슈가 있습니다. 좀 제시하고 있는 국가 정책 방향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지자체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연계를 해서 뭔가 좀 국가와 협력을 통해서 성장 동력이라든가 내부 행정 혁신 이런 부분들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정부는 아시다시피 정부 3.0 부서 간, 기관 간 칸막이를 좀 제거하고 협업을 하면서 수요자 중심으로 행정을 만들어가자는 이런 운동을 좀 벌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대전이 좀 나설 생각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창조행정 추진단이라고 좀 조직을 별도로 좀 만들었습니다. 정부 3.0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부수적으로 기존 조직에다가 업무를 주니까 전문화가 안 되고 좀 가외적인 일이다 보니까 업무가 좀 부수적인 업무가 되는 어떤 성향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탈피하기 위해서 저희가 안행부에서 좀 정원을 주진 않은 상태에서 자체 정원 조정을 해서 제가 전담 조직을 최근에 만들었습니다. 객관실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조직을 통해서 뭔가 좀 협력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 협업 과제 같은 걸 좀 발굴하고 실제 그 성과를 중요한 부분은 개혁은 성과를 가시로 내보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원론만 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구체화된 프로그램 어떤 성과를 통해서 뭔가 정부 3.0이 그 공무원 내부의 효율도 높이고 주민들의 어떤 그 행정 서비스도 높여가는 구체적인 실증 사례를 만들어가는데 제가 초점을 둘 생각이고요. 또 이제 정부가 또 최근에 강조하고 있는 게 이제 공기업 출자기관들에 대한 혁신을 좀 강조하고 있거든요. 뭐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좀 강하게 좀 어투를 좀 만들어서 좀 사용하고 있는데 이건 좀 대단히 중요한 좀 과제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좀 출연기관, 출자기관 경우는 공기업보다 더 어떻게 보면 또 변화에도 둔감하고 또 관리가 좀 더 철저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 포괄해서 좀 대전시에서는 정상화를 위해서 뭔가 좀 더 국가 시책 못지않게 저희도 자체적으로 고민하고 더 선도적인 어떤 사업들을 좀 전개할 생각입니다. 이와 함께 최근에 또 강조하고 있는 게 규제 개혁 정부에서 완화. 예, 규제 개혁 완화 이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담 조직을 최근에 좀 만들었고 좀 이것도 중요한 부분은 이제 어떤 뭐 양적 목표 뭐 등록 규제 10% 정도를 이제 좀 협파하는 문제가 좀 어떤 목표로 좀 제시돼 있는데 이거 못지않게 좀 그 실제 기업이나 어떤 그 주민들 입장에서 규제 협파에 어떤 체감할 수 있는 대표 사업, 브랜드 사업 이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저희가 좀 전개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정 부서의 일이 아니라 그 우리 대전시 또 관련된 우리 산하기관 모두 각 부서장들이 좀 머리를 맞대고 좀 능동적인 참여하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가는 생각입니다. 예, 장 원장님, 대전발전연구원에서도 뭐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했던 모든 부분에 대한 그 진지한 고민과 또 연구가 따랐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얘기한 부분 말고도 이런 점은 반드시 정책 과제로서 채택이 돼야 된다는 점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한번 해보시죠.
아까 말씀하신 우리 기획관리시장이 말씀하신 게 정부의 3.0 혁신을 통해서 공무원들 조직들이 지금 어떤 혁신을 좀 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데 문제는 이제 공공기관 경영 합리화에 대한 노력들이 좀 미흡합니다. 물론 중앙부처에서 이제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이라든지 또 부채 증가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언론의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 지자체 출자 기간도 예의가 아닙니다. 저도 저희가 있는 대전발전연구원도 마치 포함해서 그 공사공단이든 출연 기간 그 경영 합리화 방안을 지난번에 마련했습니다만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실천 계획을 좀 수립해서 공공기관이 마찬가지로 그 정부의 3.0과 마찬가지로 그 차원에서 비정상이 아닌 어떤 정상하게 실행돼서 좀 효율성 높이는 이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우리 실장님은 고향이 충남 서천이라고 방금 전에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만 이제 대전하고도 인연이 전혀 없으신 건 아니시죠? 여기 뭐 여기 충남도청 이제 복지보건국장 시절에 계속 여기서 대전에 주소를 두고 근무를 했고요. 또 행복청 기획조정관 시절에도 좀 노원동 쪽에 좀 계속 대전에 한 4년째 4년째 계속 그 실제 주민등록도 옮겨놨고요. 그래서 좀 투표권도 있습니다. 계속 그 대전 시민으로 지금 한 4년째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그러시죠?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시민의 삶에 흔적을 남기는 거거든요. 우리 당대도 흔적이 있겠지만 다음 후대한테도 어떤 자취가 남기기 때문에 이 정책 과제의 선정 또 정책 과제의 집행 이건 시민 생활에 뭐 절대적인 영향이 있다. 아직도 다양한 분야가 민간 부분도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만 공공이 하는 부분은 이제 뭐 정책이 물론 공공이 하는 그 과제이긴 합니다만 특별히 더 깊은 성찰과 또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의 합의 뭐 이런 것을 바탕에 깔고 있지 않으면 어렵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 그 대전시에 현안이 되고 있는 몇 개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구봉지구 도시개발 사업 이렇게 하면 또 모르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세계 유니온스퀘어 이렇게 하면 또 더 잘하시는데 유니온스퀘어 구봉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돼서 현재로서는 이제 무산된 다시 제로 상태로 돌아갔는데 이게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전시에서는 계속 추진하겠다 이렇게 발표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물론 기획관리실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갖고 정보도 갖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바로 그 시장이 이제 시정 책임자로서 나서서 추진하겠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떤 문제점에 대한 보완, 공공성을 그 정립하기 위한 어떤 절차나 과정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일부이지만.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2차 회의 때 중도위 3월 27일 날 좀 부결. 저는 이제 부결까지는 아니고 좀 보류하면서 좀 더 보완을 좀 할 걸로 요구할 걸로 생각했는데 저희 생각과 달리 이게 좀 부결된 것에 상당히 당혹스럽고 당시 이제 또 대통령께서 많이 강조하고 있었던 게 이제 일자리 창출 또 그 기업 규제 완화 이런 부분들 큰 흐름을 강조했기 때문에 좋은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좀 저희 예상과 달리 부결된 것에 상당히 당혹스럽고 그래서 좀 당장에 또 언론에서는 또 무슨 대책이 있는지 뭐 이런 것도 계속 묻고 좀 해서 좀 일단은 큰 틀에서는 다시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좀 밝힌 거고요. 지금 우리 사회자님께서 신재식 박사님께서 말씀하는 것 같이 또 이게 좀 필터링 과정 또 상당한 어떤 그 숙려 과정을 통해서 뭔가 합리적인 방안을 좀 만들 것 같습니다. 이 중도에서 부결시켰을 때 부결시킨 이유가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이 왜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좀 해서 특히 이제 그쪽에서 강조했던 건 공익성 얘기를 많이 얘기했던 건데요. 특정 대기업에 대한 특혜 문제 이런 차단 문제를 좀 강하게 얘기했던 건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좀 창의적인 방법으로 이 부분을 좀 중앙부처의 어떤 그 기준을 충족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서 또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대기업 유치라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MOU까지 맺어서 저희가 모시고 온 상태인데
쉽게 좀 제가 이걸 MOU를 파기하고 이렇게 또 시정에 대한 신뢰성 문제도 있는데 좀 쉽지 않은 또 어려움도 또 없지 않아 또 있습니다. 대기업을 또 이렇게 물색 하고 모으려면 또 쉽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뭐 상충하는 이런 여건들을 어떤 식으로 좀 합리적으로 절충을 해서 좋은 창의적인 방법을 좀 만들어낼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 함께 이제 규제 개혁 완화라는 또 하나의 큰 틀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런 축에서도 다시 한번 또 중앙 정부의 이런 어려움을 또 호소해 볼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소위 투트랙 전술 뭐 이렇게들 언론에서 얘기하다 보면은 예. 그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이 돼야 될 테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공익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추상적이고 모호하긴 해요. 범위 규정하기도 좀 어렵고 그런 부분이 이게 그 예를 들면 시민적 합의나 공감대 형성이 된다고 하면 대전발전연구원에서도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좀 그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면 대안을 좀 마련해 주셔야 되는 게 또 의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중도위에서 지난번에 그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효과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사실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사실 그 예상 밖으로 그 부계된 것이 안타깝게 생각되는데 이것이 지금 지난번에 거기서 아까 지적된 사항들이 이제 공공성, 개발의 공공성을 높이는 것들을 이거 어떤 거 있는지 함께 좀 고민을 해서 이런 개발의 공공성을 높이는 그런 전략을 좀 찾을 거고요. 또 거기에 또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는 방식 이런 뭐 환경단체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는 방식 또 아까 말씀드린 개발의 공공성을 높이는 이런 노력들을 함께해서 다시 추진한다라면 상당히 좀 뭐 가능성이 있다고 다시 저희도 기대해 보고요. 어떻게 보면 대전의 성장 동력으로서 이쪽에 구봉지구가 굉장히 큰 기대를 했었는데 이것이 안 되니까 좀 사실 좀 허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좀 활력화 시킬 수 있도록 이런 노력들을 한번 대전발전연구원에서 함께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발전연구원하고 대전광역시 기획관리실하고는 서로 아주 밀접한 관계 아니십니까? 네, 뭐 물론 이제 예산이나 이런 것은 대전시에서 주는 거겠지만 이제 갑을 관계는 아니시죠? 파트너십 관계. 파트너시 동반자로서 뭐 자주 만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기획관리실 대전발전 기획관리실 소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세요. 뭐 저 두 분이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만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공식적으로 좀 자주 만나서 더 좀 긴밀한 관계가 돼야 자주 만나야 뭐가 좀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것이 또 대전 시민들과 직결되는 여러 가지 정책 과제의 발굴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측면이라면 더 자주 만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아까 저는 이제 사이언스 타운에 사이언스 타워, 사이언스 컴프레스 이제 타운 조성 이것이 한편으로는 엑스포 재창조 사업하고도 맞물려 있고 그 지난번 그 국책 사업으로 지역을 뜨겁게 달궜던 중이온 가습기 입지, 기초과학연구원 구집, 뭐 하여튼 몇 가지가 같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요. 그 따지면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에 공장이 입지할 수 있는 부지를 마련할 수 있는 신동 동국지구 뭐 이것까지 같이 맞물린 어떻게 보면 하나만 놓고 볼 수는 없다. 또 대전시의 앞으로 미래 5년, 10년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러한 그 중요성이나 의미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근데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사이언스 컴플렉스 타워가 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기본 초기에는 이게 롯데 테마파크로 좀 추진했던 것을 좀 이게 좀뭐 과학벨트 뭐 수정안을 통해서 좀 기초과학연구원이 좀 엑스포 과학공원에 들어오고 또 그런 과정에서 이제 또 사이언스 센터 설치 부분까지도 같이 좀 검토됐던 건데요. 그래서 이 여기에는 이제 어떤 그 과학기술인들이 거주하고 어떤 정주여건 확충 차원에서 사이언스 센터 내에 또 컴플렉스 건물 안에 일부 쇼핑몰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일부 좀 이런 편의시설 같은 것도 제공을 같이 하고 사이언스 센터의 어떤 본래 기능 부분도 좀 유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컴플렉스 사업으로 해가지고 한 2,500억 정도 사업이 되는데 여기 이제 국고를 한 500억 정도 제가 좀 지원을 받고 2,000원 정도를 민자로 좀 유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뭐 수의계약 방식으로 추진하다가 좀 전체 그 롯데 테마파크 부분은 공개 이제 어떤 입찰 방식으로 해서 그 공모 방식으로 해서 좀 전환해서 뭔가 투명성을 높인 사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업은 초기에 당초 이게 제가 민선 5기에 가급적이면 사업자 선정을 좀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게 어떤 임기 때문에 어떤 중요한 결정을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을 또 일부러 했습니다만은 또 최근에 또 시장님께서 이걸로 인한 어떤 오해 뭐 이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 해서 또 민선 6기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이 부분을 저희가 7월 1일까지 공모사업 접수를 받고 한 8월 정도에 좀 사업자 선정하는 이런 식으로 좀 이 사업을 좀 전개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게 이제 완공이 되면은 뭐 지역 경제에 대한 어떤 활성화에 좀 도움을 줄 걸로 생각됩니다. 대전발전연구원에서도 이런 사이언스 컴플렉스 타워 건립에 어떤 연구를 하신 게 있나요? 예, 우리 저희 연구원에서 지금 연구를 좀 하고 있는데요. 예. 이 사이언스 콤플렉스는 과학과 창조 경제의 맥락이자 또 세계적인 석학과 시민들의 어떤 커뮤니티 공간인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쪽에 한국 특허정보원이라든지 또 민자유치를 통해서 과학 체험이라든지 문화 수익서를 도입하고 또 과학 전시 체험 시설은 과학 관련된 특이 시설을 도입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 수익 시설은 또 상업 시설, 또 문화 시설, 갑천, 친소 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이언스 몰로 구성되는 시민 휴식 복합 공간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 연구원에서 지금 함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문제도 주역의 주요 현안인데 민선 5기 안에 결정을 하시겠다 뭐 이런 발표가 변함이 없는 거죠 뭐. 그렇습니다. 예. 4월 중에 이건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최근에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것 같이 충청권 광역철도가 일부 구간이 먼저 좀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된 마당에 이 사업을 좀 뒤로 미룰 이유는 별로 없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민관정 회의 같은 걸 좀 통해서 저희가 이걸 좀 결정할 예정이고요. 크게 이 부분은 뭐 새롭게 뭐 어떤 창안해내는 방식이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트램 방식, 고가 방식 뭐 이런 부분이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조만간에 결론을 내려주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은 뭐 다시 다음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고 요건 뭐 이런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대전광역시가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중에 하나이고 도시로서는 6번째 대도시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대전광역시가 지역 공동체로서 존립을 하려면 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어떤 기반도 필요합니다만 공동체 구성원들의 공동체 의식이라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공동체 의식을 확립시키고 또 심화시키고 확산시키기 위한 어떤 방안 이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이 기획관리실에서 모든 걸 다 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노력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아까 말씀 중에 이제 대전이 17개 광역 지자체 중에서 지자체 중에 좀 도시 규모로 치면은 이제 8개 특광역시가 있는데 5번째 레벨입니다. 5번째. 죄송합니다. 광주보다 조금 제가 인구가 추월했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좀 이제 죄송합니다. 153만 정도 돼 있고 그 광주 같은 건 140만 대이기 때문에 좀 더 높고요. 그렇지만 이제 직제 순서는 지금도 광주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답은 제가 이제 사회적 자본이라는 사업으로 좀 도시 활성 주민들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살기 좋은 도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각종 제도에도 이제 주민들이 스스로 어떤 자기 결정 방식이 좀 될 수 있도록 주민 참여 예산제라든가 각종 행정 참여를 좀 실제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전개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정 부서의 일이 아니라 많은 부분들이 좀 함께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정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 제가 방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 원장님께서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으실 텐데 뭐 특별히 어떤 정책으로서 제시한 게 있나요? 시정의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소통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정부의 정책을 좀 공유할 수 있는 공유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 다양한 의견 수렴이라든지 또 어떤 하합의 시정이 필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주요 시청에 대한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사전 영향 검토제를 좀 활성화시킨다든지 또 시민 토론회, 또 대전시에서 마을 기업과 관련된 것, 좋은 마을 만들기 이런 사업들은 참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든지 또 NGO 축제,
또 시민과의 대화, 확대 이런 것들을 좀 앞으로 활성화시키는 그런 것들이 마련되면 정말 중요하다고, 그리고 마련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대전시 행정의 중심 역할, 또 허브라고 하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허브의 역할을 기획관리실이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시간이 다 돼서 한 30초 정도 앞으로 기획관리실장으로서 어떤 일을 하겠다라든지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시죠. 예, 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어떤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게 하려면은 수요자 중심으로 행정 체계를 개편하고 성과주의 예산제도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뭔가 시민들 속에 체감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프로그램 관리, 사업 관리 이런 부분이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좀 철저하게 잘 이루어지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 원장님. 예. 2014년은 민선 5기와 그 6기가 교체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따라서 민선 5기가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고 되고 또 환경변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민선 6기가 잘 맞이해서 시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전발전연구도 대전시와 함께 노력해서 그 민선 6기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대전의 오늘과 내일을 대전광역시 기획관리실장과 대전발전연구원장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장시간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말씀을 너무 잘하시니까 시간이 부족하셨을 것 같아.